내 이름은 쿠라이시 카케루. 오늘부터 고등학생이 되었다. 앞으로 잔뜩 친구를 만들고 청춘을 즐기려고 했으나 야, 학교 끝나고 어디 갈까? 오락실 가자. 카페 갈까? 좋아, 맛집 찾았어. 입학하고 일주일 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뭐지? 여긴 인싸 천국인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친해지는 거지? 아싸에겐 이 교실은 너무 힘들어. 태어난 이후로 제대로 된 친구가 없던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바뀌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오히려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왜 이렇게 풀주가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응? 놀랐어? 저기 누구세요? 엄청 미인이네. 나? 내 이름은 후타바 나나미. 너랑 같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야. 아, 후타바 선배군요. 이름은 알고 있었다. 한 학년 높은 엄청 예쁘고 밝은 선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나나미 선배구나. 너 1학년이지? 후타바 모모카라는 애 알아? 아, 알고 있어요. 같은 반이거든요. 나랑 같이 교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이지. 그 모습이 오히려 눈에 띄어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래? 실은 걔 내 여동생이거든. 네? 정말요? 완전 딴판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실례되는 생각했지?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미안하다. 여동생보다 엄청 작아서. 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라, 왜 삐진 거예요? 네가 사람이 아픈 곳을 파고드니까 그렇지.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뭐 이 얘기는 이쯤 해두고. 네? 엄청난 태세 전환이다. 암튼 내 동생 못 봤어? 같이 가자고 했는데 먼저 돌아가 버린 것 같아서. 모모카라면 저기 앉아있는데요? 모모카! 언니 왜 먼저 집에 간 거야? 같이 가자고 했잖아. 그야 언니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옆에 있으면 내가 초라해지잖아. 모모카. 사이 좋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사연이 있는 모양이군. 근데 그건 고양이야? 응. 이런 곳에 버려져서 불쌍해. 언니 우리 집에서 키우자. 그러고 싶지만 우리 집은 동물 키우면 안 되잖아. 으아, 완전히 풀이 죽었네. 그럼 우리 집에서 기를까? 괜찮겠어? 저기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야? 아, 쿠라이시 카케루라고 해요. 카케루 정말 괜찮겠어? 네, 저희 집은 키워도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부탁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고마워. 잘 됐다 모모카. 뭐지? 고마워 카케루. 이 정도야 뭘. 그럼 집에 가자 모모카. 싫어. 같이 가도 돼? 우리 집에 말이야? 응. 고양이가 신경 쓰여서. 모모카 그건 실례잖아. 그치만 고양이가. 괜찮아. 그럼 같이 가자. 고마워. 정말 괜찮겠어? 네, 고양이가 신경 쓰이는 마음이 이해되니까요. 그래. 그럼 나도. 아니야 됐어. 모모카 너 혼자 다녀와. 괜찮겠어요? 응, 혼자 가는 게 좋겠어. 사실 모모카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랑은 제대로 얘기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너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군요. 미안해. 좀 4차원인 구석이 있긴 하지만 좋은 아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그럼 카케루 다음에 보자. 모모카도 잘 다녀와. 응, 알았어. 들어가세요, 선배. 고양이 안아도 돼? 좋아. 괜찮겠어? 응. 아까 같이 있었는데 얌전해 보여서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상자는 내가 들고 갈게. 응, 고마워. 넌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응, 귀여워서 좋아. 나중에 독립하면 기를 거야? 응. 좋아,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 반 친구와 제대로 얘기할 수 없던 내가 여자아이와 얘기하고 있다니 감격이야. 너도 1학년이야? 2학년인 언니한테 존댓말 쓰고 선배라고 했잖아. 맞아. 설마 날 모르는 건가? 사실 우리 같은 반인데. 그랬구나. 미안해.
나 반 친구들 얼굴을 잘 몰라서. 설마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 응,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데다가 대화도 안 하니까 기억을 못해. 선배가 말한 대로 교실에 있을 땐 말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말이 많네. 사실 나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건 익숙치 않거든.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근데 그 고양이 되게 얌전하다. 전혀 발버둥 치지 않잖아. 응,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게다가 사람한테 익숙한 것 같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고 잘 키워진 모양이야. 그렇게 우리는 적당한 잡담을 하며 집으로 갔다. 정말? 내가 이름 붙여도 돼? 네가 발견했으니까 그 아이도 네가 붙여준 이름이면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럼 치라고 부를까? 응, 좋아. 귀여운 이름이네. 치, 앞으로 잘 부탁해. 치도 기쁜 모양이네. 귀엽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분위기가 사랑스러워. 그러고 보니 카케루 왜 그래? 언니랑 사귀는 사이야? 괜찮아? 괜찮아. 꼴세다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전혀 아니야.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설마 나랑 선배가 잘 어울려 보이나? 같이 집에 갔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 에이, 그렇겠지. 역시 나랑 선배가 어울려 보일 리가 없겠지. 그땐 선배가 널 찾느라 말을 건 것뿐이야. 그랬구나. 언니 예전부터 과보오긴 했어. 널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기쁘진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언니에겐 언니의 생활이 있으니까 더는 날 챙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게다가 언니가 옆에 있으면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했었지. 선배가 인기가 많아서 그래? 응. 언니는 예전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거든. 게다가 성격도 밝고 착해서 항상 인기가 많았어. 어렸을 땐 그런 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나랑 언니를 비교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은 같이 있는 게 더 괴로워. 그랬구나. 형제나 자매를 비교하는 일이 흔한 일이긴 하지만 선배가 비교 대상이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주변 사람들의 잣대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솔직히 나는 외동이라 네 기분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그치만 넌 선배에게 없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매력이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 안 받아도 돼. 내 매력이 뭔데? 그건 말이야. 어떡하지? 딱히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니, 한 가지 있긴 한데 그걸 말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게 그래! 고양이를 걱정하고 일부러 내 집까지 따라와준 점이 정말 상냥해. 그치만 언니도 상냥하잖아. 그리고 고양이랑 벌써 친해졌잖아. 동물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란 뜻이래. 언니도 동물들이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 선배는 전혀 단점이 없는 것 같네. 역시 난 언니의 열화판인가?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 그치만 언니 이상의 매력은 내게 없는 걸. 너도 선배만큼 귀엽다고 생각해. 넌 선배와 다르게 지켜주고 싶다고 해야 할까?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해야 할까? 그런 거 남자들은 엄청 좋아하거든. 나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기 지금 말은 취소할게. 나 이만 갈게. 잠깐만. 가버렸네. 어떡하지? 내일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넌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다음 날 마음이 무겁다. 어제 일이 신경 쓰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기분으로 등교하고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 카케루 안녕? 선배! 왜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래? 아니요. 그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당연히 놀라지. 들었어. 꽤 제법이던데? 네? 대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니. 모모카한테 고백했잖아. 네?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모카한테 귀엽다고 매력있다고 했잖아.
그건 뭔데? 그건요. 그랬죠. 그렇구만. 착각하게 할 만한 말을 한 네 책임도 있으니 제대로 매듭 지으라고. 저기 오해인 거 알면서 강요하는 거지. 그럼 난 이만 갈게. 파이팅! 선배는 그 말만을 남긴 채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먼저 갔다. 학교에 도착한 나는 그녀와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날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했다. 오해를 풀기는커녕 말을 할 틈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그날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야만 했으나 모모카? 무슨 일이야? 집에 돌아가 초인종이 울리자 문을 여니 그곳엔 모모카가 있었다. 학교에서 그렇게나 피했으면서 설마 집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기 치랑 놀려고 왔어. 아무래도 목적은 내가 아닌 듯하다. 좋아, 들어와. 응, 고마워. 치는 잘 있지? 지금도 내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그래, 건강해서 다행이다. 설마 학교에서 말하기 싫어서 피했던 건가? 안녕. 기운 넘치는구나. 하루 만에 엄청 친해졌네. 그 후 모모카는 치와 놀았다.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치와 놀고 있는 모모카는 정말 즐거워 보였고 그런 모모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치는 졸린 듯 몸을 둥글게 하고 잠들었다. 그렇게 모모카가 돌아갈 줄 알았으나 그게 말이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설마 그녀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 줄이야. 중요한 얘기라고? 뭔데? 저기 어제 했던 말이 고백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언니가 멋대로 흥분한 것뿐이야. 그랬구나. 오해한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으로 고백하는 건 딱히 사귀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응? 대체 무슨 얘기지? 그게 나랑 앞으로 학교랑 집에서 같이 있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고백 아니야? 그치만 사귀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았지. 그게 나 자신한테 자신이 없어. 네가 내게 용기를 주잖아. 그러니까 너랑 같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거든. 언니도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선배가 뒤에서 조종한 모양이군.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오늘 학교에서 날 피했잖아. 그건 부끄러워서 그랬어. 그치만 각오는 됐으니까 괜찮아. 나 아싸인데다 친구도 없는데 괜찮아? 넌 상냥하니까 괜찮아. 나도 친구 없는 걸.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의외로 적극적인데? 선배랑 딴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녀는 귀엽고 가만히 둘 수 없는 여자아이다. 그리고 친구가 없는 내게 더없이 좋은 제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아마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녀를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저기 아마 같이 있게 된다면 널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거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내 책임이니까. 의외로 배짱이 있구나. 설마 그것도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아니, 언니는 그저 너희 집에 놀러 가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라고 말했을 뿐이야. 어라, 그 말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혹시 안 될까? 그래, 그럼 앞으로 같이 다니자. 정말? 나도 너와 같이 있고 싶거든. 기뻐. 그럼 매일 집에 놀러 와도 돼? 물론이지. 고마워, 카케루. 그럼 앞으로 잘 지내자. 잘 지내보자, 모모카. 이렇게 우리들의 조금 특이한 관계가 시작하게 됐다. 주변에서는 가끔 사귀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긴 하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었기에 우린 신경 쓰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같이 있다가 사이가 깊어진 우리는 오늘도 치랑 같이 놀고 싶어. 이대로 집에 들렸다 가자. 좋아. 이렇게 사이좋은 커플로 발전하게 된 우리. 모모카는 자신을 되찾기 시작해 지금은 머리도 자르고 선배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미인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퍼지게 됐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남자애들한테 질투를 받곤 하지만 모모카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애는 뭐야? 설마 네 딸이니? 이런 도입부가 세상에 또 있을까? 저기 점장님, 제가 왜 무릎을 꿇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게 안에서 무릎을 꿇은 남자가 서두를 끊는 이야기 또한 드물겠지. 내 이름은 야마다 타츠키. 나는 지금 긴 머리를 내린 이 아리따운 여성에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혼나는 중이다. 네 애를 가게에 데리고 왔으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마. 내 주장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 여성의 이름은 안도 미나. 이 음식점의 점장이다. 나는 알바생도 아니고 이 가게의 정직원이다. 얼마 전까진 알바였지만 점장님의 추천으로 정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내 실질적 상사이며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던 내겐 은인이기도 하다.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면 저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뭐 저렇게 어린데 자식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올해로 나도 24살이니 자식을 두기엔 어리긴 해도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얘를 데리고 출근하지 말 걸 그랬어. 누구 애야? 막장 드라마에서나 들어본 말이네요. 뭐 결혼도 안 했고 애초에 다 저 사람 오해긴 한데. 그게 점장님, 애초에 걔는. 내가 설명하려던 순간 알바가 가게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야마다 씨는 왜 거기 그렇게 앉아 계세요? 낸들 아나. 알바가 왔으니 얘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느새 사라진 점장님의 상태를 보면 얘도 금방 눈치채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아침에 작은 소동은 있었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해도 졌고 창밖엔 어둠이 짙어 가로등 불빛만이 보였다. 그래도 여기 같은 이탈리안 음식점은 다른 음식점에 비해 문 닫는 시간이 빠른 편이다. 게다가 공휴일에는 쉰다. 늦게 끝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배가 부른 거지. 알바는 다 퇴근했어? 갔어요. 저녁도 먹였고요. 다행이네. 사실 밤까지 붙잡아두고 싶진 않은데.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죠.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걔네도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걱정받을 시긴 지났잖아요. 앞으로는 네가 걔네 퇴근할 때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어때? 시키면 하긴 하겠는데 귀찮다. 방금 귀찮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알았지? 그보다 아침에 있던 일은 다 잊어버렸나? 영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러는 거 보면 잊은 것 같은데? 점장님이 바보라서 다행이다. 야, 지금 나보고 바보라고 했지? 침묵은 금이다. 타츠키, 오늘 술 안 마실래? 좋죠? 그럼 빨리 마감하자. 예. 자, 건배! 건배! 그렇게 우리는 퇴근길에 항상 가던 이자카야로 갔다. 둘 다 독신이라 일이 끝나면 종종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곤 한다. 역시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는 최고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아저씨같이 해요. 그래, 나 아줌마도 어쩔래? 아직 24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벌써 24살이지. 귀찮아. 점장 되겠다고 바빠서 남자친구도 없고. 괜찮다니까요. 점장님이라면 금방 생길 거예요.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으면서. 얼굴만 봐도 보장됐는데 무슨... 왜 점장님은 술만 마시면 저렇게 귀찮아질까? 그래도 점장님, 전에 여기서 다른 손님한테 헌팅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랬었지. 근데 거절했어. 왜요? 남자친구가 갖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사귀어봐도 되지 않아요? 그럼 넌 내가 다른 남자 쫓아가도 괜찮다는 소리야? 점장님은 매달리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보고 나는 완전 괜찮죠? 멍청이. 점장님은 왜 나한테 화가 나신 걸까? 그건 그렇고 귀엽네. 뭐, 넌 내가 어찌 되든 상관없겠지. 가게에 애나 데리고 오는 유부남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젠장, 잊은 게 아니었구나. 제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제 동생이에요. 뭐? 네? 농담은... 됐어 그런 거. 그렇게 어린데 동생이라니.
농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부모님이 재혼하는 바람에 이 나이에 5살짜리 동생이 생긴다니. 나도 솔직히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딸처럼 대하게 되는데 뭘 어쩌라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 그랬구나. 뭐 하긴 너 같은 멀대가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지. 오해가 풀린 건 다행인데 좀 짜증난다. 예, 점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여자친구도 없네요. 취직도 연달아 실패한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 정말 점장님이 걷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나는 우울한 나날을 보냈겠지. 지금 같은 상황이니 이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말이 너무 심했다고 뒤늦게 후회하는지도 모른다.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넌 그 여자친구 갖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당연히 갖고 싶죠. 대답이 빠르구나. 당연하죠. 여태 취직 때문에 바빠서 정신이 없었지만 이젠 취직도 했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긴 한데 그건 그거고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점장님은 술을 홀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 주문하신 간장두부 2인분 나왔습니다. 신경 써서 뭐하냐. 내 돈 주고 산 건데 시선은 따가워도 맛있게 먹어줘야지. 그 다음 날 한산하네요. 한산하네. 오늘도 나는 출근을 한다. 다만 월요일이라 그런지 가게엔 사람이 없다. 그 덕에 따분해서 죽겠다. 알바하는 애는 오늘 쉬는 날이라 다행이네요. 왔으면 심심해서 죽었겠는데요. 그래도 점심엔 좀 있었는데 점심 지나니까 텅텅 비었네. 새 메뉴라도 생각해볼까요? 그러게. 상부에 제안한 게 통과되면 새 메뉴로 실릴 수도 있고 그럼 보너스도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 예, 이러는 것도 간만이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본사에 낼 수 있는 신메뉴 제안서의 작성을 위해 홀 직원인 나도 주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점장님? 점장님이 나랑 너무 바짝 붙어있다. 좀 거리를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뭐가 가깝다고? 그럼 알바생한테도 이렇게... 뭐? 안 하거든? 내겐 죄가 없다. 방금 그 질문엔 단 1g의 잘못도 없다. 그럴 수도 있지 뭘. 아님 뭐 넌 내가 이러는 거 싫어? 딱히 싫은 건 아닌데... 그럼 됐지. 아무 문제 없어. 그런가? 거리가 가까워 이런저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우린 어찌저찌 완성한 실험작을 시식하기 위해 가게 테이블에 앉았다. 생긴 건 괜찮게 생겼는데 맛이 어떤지가 문제인데. 과연 본서를 납득시킬 만큼 맛이 있을까? 조금이나마 도운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싶다. 자, 타츠키. 해봐. 왜요? 갑작스레 요리를 들이미는 점장님의 행동에 당황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잠깐. 김이상궁 시키시라고? 아니거든. 그럼 대체 뭐냔 말이다. 대체 뭐지? 이 달달한 공기는? 평소엔 쿨하고 어른스러운 점장님이 마치 청춘물에나 나오는 소녀나 할 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탓에 바로 지금 우리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왜지? 대체 점장님이 왜 이러는 거지? 생각을 해라 야마다 타츠키! 빨리 먹어. 우선은 수치심에 터질 것처럼 얼굴이 붉어진 점장님을 방치할 수도 없으니 나는 내밀어진 케이크를 얌전히 받아 먹었다. 그런데 어때? 맛있어?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설탕 덩어리를 먹는 듯한. 저 점장님, 왜? 방금 전에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여태 이런 달콤 쌉싸름한 분위기가 된 적은 없었는데... 그냥 그래 보고 싶었어. 그래 보고 싶었다니... 요즘 들어 점장님이 좀 이상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생각은 하지만 그런 점을 막 지적하기도 좀 그래서 오늘도 아무 말 못한 채로 날이 저물어 간다. 나도 슬슬 퇴근할 준비해 볼까? 타츠키, 너 오늘 퇴근하고 뭐 일정 있어? 아니요, 딱히 없는데요. 그럼 오늘도 나랑 좀 놀자. 또 술 마시러 가자고? 대체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 건지. 앉아봐. 예? 왜 그래? 내 방이 그렇게 이상해? 아니요, 굉장히 깔끔한 방이네요. 내가 왜 점장님 방에 있지? 저기 왜 오늘 점장님 집에 부르신 거예요? 가끔은 집에서 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고. 그럼 너네 집으로 갈까? 이런, 이 이상은 떠들지 말자. 남자 혼자 사는 방은 더러운 게 국룰이니. 그건 그렇고 점장님 집에 오는 건 처음이네. 점장님과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방에 온 건 또 처음이다. 집에 남자를 막 부르기도 좀 그렇지. 하지만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엔 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타츠키, 너 맥주 마실 거야? 네, 그걸로 주세요. 건배. 건배! 이번 주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건배를 하고 우린 기세 좋게 맥주를 들이키기 시작했다. 역시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가 최고라니까. 마침 내일 휴일이겠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죠. 피곤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직 마신 지 10초도 안 됐는데요. 취했어. 벌써? 여전히 빨리 취하시네요. 우리 집인데 뭐 어때? 그건 그렇지. 아니, 저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시자. 귓등으로도 안 듣는군. 그 뒤로도 점장님은 계속 마셨다. 타츠키. 결과는 이렇다. 점장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에? 타츠키, 넌 내가 이러고 끌어안는 거 싫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은 좀 아니지. 둘 다 고등학생이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린 성인이다. 이런 보들보들한 여성과 단둘이서 한 방에 있다니 내 이성이 위험하다. 억지로라도 떼놓고 침대에서 재우는 수밖에 없어. 그럴 심산으로 나는 점장님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러자. 오랜만이네. 네? 너 전에 우리 집 왔을 때도 이렇게 나 떼어놨었잖아. 그러고 보니 알바였을 때도 잔뜩 취한 점장님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지. 환영회에서 폭탄 처리반을 해본 건 생전 처음이었죠. 응, 타츠키, 넌 착하지. 알바생이 다 그만두고 나갔을 때에도 너는 남아서 그 힘든 일을 같이 해줬잖아. 그러고 보니 내가 막 들어갔을 땐 운이 나빴는지 우연히 알바생이 다 그만뒀었지.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랬죠. 취업도 계속 안 됐고. 거짓말. 연락 왔던 것도 거절했으면서. 알고 계셨어요? 언제는 합격했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하지만 알바생이 구해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까지 그만뒀다간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체적으로 바쁜 시기라 본사에 지원을 요청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만두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었지. 착한 점장님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싶진 않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같다. 잘 생각해보니까 별로 갈만한 곳이 아닌 것 같아서요. 또 거짓말. 날 위해서 그랬다는 거 척 보면 다 알아. 거짓말. 아니거든. 바보. 그래서 상부랑 교섭해서 널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된 거야. 그렇구나. 난 또 취업에 실패한 날 불쌍히 여기서 정직원이란 온정을 베풀어 주신 줄 알았지. 상부에서도 그 정도로 가게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했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처사지.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나도 기뻤고. 네? 타츠미 너랑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기뻤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빨리 말 안 하면 누가 채갈지도 모르잖아. 누가? 난 점점 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저번엔 내 오해였지만 생각해보면 타츠키 너도 슬슬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 네, 뭐 24살이니까요. 저번에 깨달았거든. 있지, 타츠키. 왜 그러세요? 나랑 사귈래? 점장님의 태도에 당황하고 있자니 그녀는 촉촉한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농담 같지는 않은데. 그녀의 얼굴만 봐도 안다. 술김에 하는 말이겠지만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네 다정한 점을 좋아해. 결국엔 내 말을 들어주는 점을 좋아해. 같이 요리 얘기를 해주는 점을 좋아해. 네가 우리 가게에서 일해주기로 한 그날부터 널 좋아했어. 점장님의 그 말에 심장이 요동쳤다. 설마 점장님이 날 그렇게 생각했을 줄이야 하는 마음과 이런 미인에게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다는 놀라움 때문이었다. 미안하지만 대답 바로 해주면 안 될까? 다시 말할 용기는 안 날 것 같아서 그래. 촉촉한 눈동자 그리고 불그스름한 점장님의 얼굴을 보며 잠시 생각했다. 금방 결론이 났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랑 사귀어 주세요. 정말? 오히려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야 내가 갑자기 얘기를 꺼냈잖아. 애초에 매일 난 억지만 부리고. 한 번도 싫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점장님은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절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신 은혜나 그런 건 둘째치고서라도 점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몇 년씩이고 거기서 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타츠키. 이런 생각을 한 시점에서 이미 점장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점장님께 고백받고 기뻤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며 나는 점장님의 손을 잡았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나 또한 술김이었는지도 모른다. 여자가 먼저 고백하게 만들다니 내 자신이 한심하다. 그러니 마지막 고백은 내가 먼저 건넸다. 내 고백을 받은 점장님은 너무 기뻐.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 타츠키. 그렇게 난 줄곧 곁에서 지켜봤던 은인과 연인이 되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점장님은 자기 가게를 갖는 게 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장이란 직책에서 경영을 배우고 이탈리안 음식을 공부하고 있다나. 대학교도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기도 알았겠지. 그로부터 3년 후 문득 그때의 생각이 났다. 저기요. 네, 갑니다. 소고기 카르파초 2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손님께 주문을 받은 뒤 주방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미나, 카르파초 2개.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니까. 너도 내 이름으로 부르면서. 나는 그 전 가게에서도 이름으로 불러서 그게 더 익숙하단 말이야. 네네, 조심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그렇게 말하며 미나는 어쩐지 부르퉁한 표정을 하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저기 네?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저기 안쪽에 계시는 분이랑 사귀는 사이세요? 엄청 친해 보이던데. 사귄다기보단 결혼한 사이입니다. 역시나. 그럼 부부가 같이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부럽다. 그런가요? 역시 젊은 여자들 수다는 아직 좀 따라가기 버겁다. 뭐 이상한 얘기라도 한 건 아니지? 젊은이들의 수다에 당하고 있자니 미나가 음식을 가져왔다. 주문하신 카르파초입니다. 와, 빠르네요. 오늘은 손님이 적어서요. 이상한 얘기라니. 별말 안 했어. 그래도 즐거워 보이던데. 왜 지금 삐지는 건지. 아니, 뭐 귀엽긴 한데.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라니 부러워요. 젊으신데. 그래요? 맞아요. 게다가 금슬도 좋아 보이고. 손님의 칭찬에 미나의 입가에 웃음이 걸렸다. 그리고 네, 최고의 남편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활짝 웃었다. 카즈키. 기분 좋게 말을 걸어온 건 나, 후네미즈 카즈키의 한 학년 선배인 아사쿠라 미코토 선배다. 그녀는
학교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유명하다. 선배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어 벌써 1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왜 그러세요?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있지. 나랑 할래? 네? 쇼핑 가자고요? 내가 언제 너랑 쇼핑하자고 했냐? 나랑 연애하자고. 갑자기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는데? 알았어요. 정말 넌 정말 둔하구나. 그치만 보통 사람이라면 갑자기 사귀자고 하면 어쩔 줄 모른다고요. 이번엔 대체 어떤 장난을 생각 중이신 거죠? 마치 내가 항상 장난치는 것 같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맨날 하시면서 방심하면 뒤에서 안겨오고 밥도 먹여주려고 하고 난 선배에게 러브 코미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자주 당하곤 한다. 좋으면서 괜히. 좋다니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긴 하지만 넌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암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때? 나랑 사귀지 않을래? 어째서 갑자기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요? 너 못소리잖아. 맞지?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저 그냥 갈래요. 잠깐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대체 뭔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솔로니까 사귀자고. 그럼 너도 모쏠 탈출할 수 있잖아. 그러고 보니 선배는 이미 10명이나 넘는 남자들이랑 사귄 적 있었죠? 그래. 굉장하지?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치? 그것 때문에 뒤에서 사람들이 험담하긴 하지만 뭐 본인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저랑 사귀어봤자 재미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 엄청 재밌을 거야. 재밌다고요? 설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넌 사람의 호의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그치만 지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경계하게 되어버린다고. 뭐야 그 표정은? 지금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랑 사귈 거야? 선배랑 사귀는 건 기쁘지만 농담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농담이 아닌 건가? 좋아요, 사귀죠. 정말? 아싸! 네, 정말이에요. 저도 선배랑 사귀고 싶어요. 그래, 좋아. 그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나는 선배와 사귀게 됐다. 그러나 사귀기로 하긴 했는데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모쏠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다. 데이트하면 되잖아. 왜 갑자기 머뭇거리는 거지? 선배는 어디 가고 싶어요? 그거야 물론 오락실이나 영화관이나 볼링장이라던가. 아니, 왜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시끄러워! 데이트 같은 건 상대에 따라 장소를 바꾸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구나. 그럼 선배가 가고 싶은 곳을 물어보면 되려나? 선배는 어디 가고 싶은데요? 수업 끝나고 가려고? 아니요, 주말에 만나자고요.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고 그래? 미안해요. 내가 뭔가 화낼 만한 말을 한 건가? 이런, 화났네. 연애하기로 했으니 일단 데이트나 여자에 대해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집에 돌아간 뒤 서점에 가서 러브 코미디 만화를 잔뜩 샀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 데이트에 대해 공부했다. 그리고 며칠 뒤, 선배, 내일 휴일이니까 데이트할까요? 갑자기 왜 그래? 그때 말했잖아요. 휴일에 데이트하자고. 그렇긴 한데 설마 네가 먼저 하자고 할 줄은 몰랐어. 절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쏠인데다 여자랑 제대로 대화 못 해본 남자아이? 그건 맞지만. 맞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라고요? 그야 다른 아이가 넘볼 걱정도 없고. 그렇군요. 의외로 그런 걸 신경 쓰는구나. 좀 더 가벼운 만남인 줄 알았는데. 내일 만나는 거지? 어디 갈까? 예전에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줬잖아요.
그거야 물론. 첫 데이트고 남친의 리드력을 시험해봐야지. 너무 어려운데요. 과연 10명 남자와 사귄 날 만족시킬 수 있으려나? 즐거워 보이네. 놀이공원은 어때요? 놀이공원? 좋아. 그럼 그렇게 하죠. 역 앞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좋아. 무난한 선택을 했으나 다행히 기뻐했다. 학교에서는 자주 같이 있다곤 해도 놀러 간 적은 없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데이트인 것이다. 그렇게 찾아온 약속날. 왔어? 안녕아. 어라? 어때? 너무 예뻐요. 그래? 깜짝이야. 아이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예쁘잖아. 선배의 사복 차림은 처음 보지만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이런, 언제까지 넋놓고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선배의 손을 잡았다. 갑자기 왜 그래? 그야 사귀는 사이니까 평범하게 손 잡는 거죠. 그렇지만 갑자기 잡으면 어떡해? 심장이 해롭잖아. 왜 갑자기 당황하는 거지? 연인끼리 손 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안 잡을게요. 왜요? 그렇다고 바로 뺄 거 없잖아. 그럼 잡을까요? 네가 먼저 잡자고 했잖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자요. 어때요? 좋아. 그럼 가요. 기대된다. 기뻐 보이네. 일단 잘 넘어간 건가? 그보다 선배는 본인이 먼저 대시하는 건 좋아하지만 당하는 건 약한 편인가? 나는 그런 의문을 품으며 놀이공원으로 들어갔다. 놀이공원이다. 왜 이리 기뻐하는 거지? 놀이공원 정도는 데이트할 때 자주 갔을 텐데. 입장권 사올게요. 일단 뭐부터 탈까요? 제트코스터. 선배는 제트코스터를 좋아하는군요. 아니, 타본 적 없어서 타보고 싶어. 타본 적이 없다고? 나는 의문을 품으며 선배와 함께 제트코스터를 향했다. 호기심으로 제트코스터를 타고 싶어 했던 선배는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웠는지 시종일관 눈물을 흘렸다. 타고 난 뒤에는 벤치에 쓰러졌다. 자, 주스 사왔어요. 고마워. 생각한 것보다 무서웠군요. 더는 못 타. 그건 인간이 탈 게 못 돼. 일단 조금 쉬죠. 너무 돌아다녀도 금방 지치니까요. 응, 미안해. 아직 한 개밖에 못 탔는데. 괜찮아요. 놀이공원에서 노는 것보다 선배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상한 소리 했나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심장이 해롭게. 네? 모르는 척 시침이 떼지 마. 대체 왜 화내는 거지? 아직 좀 더 쉬세요. 이대로 쉬고 있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 뭐지? 오늘은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주스가 맛이 없었나? 정말이지. 공격하는 건 내 역할이었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우리는 그 후 여러 놀이기구를 타고 점심을 먹었다. 여기 요리 맛있다. 그러게요. 딱 자리도 비었고 다행이에요. 어라? 모처럼이니 먹여줄게. 선배, 볼에 크림 묻었어요. 닦아드릴게요. 자, 됐어요. 왜 그러세요? 너 정말?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진정하세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들잖아. 오해만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삐진 거예요? 선배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갑자기 당황해하네. 남자한테 익숙하다면서. 설마 선배 사실 모쏠이에요? 뭐? 아니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왜 제가 다가갈 때마다 당황해하시는 건데요? 도저히 10명 이상 사귄 사람으론 안 보이는걸요. 아니거든. 진짜야.
게다가 저도 입학하자마자 바로 선배를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랑 다니는 낌새는 전혀 없었는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선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0명과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라니까.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치겠어.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지? 그럼 저랑도 바로 헤어질 거죠? 어? 10명이나 사귀었다는 뜻은 짧은 만남을 자주 했다는 뜻이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저랑도 빨리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지겠어. 그치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왜요? 그야 1년이나 넘게 짝사랑했던 상대와 드디어 이어졌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헤어지자고 하겠어. 네? 1년이나 넘게 짝사랑이라뇨? 그 아무것도 몰랐다는 표정이 열받는다고. 아니 그야 그런 낌새도 전혀 없었고. 엄청 들이댔잖아. 껴안기도 하고. 그건 그냥 절 놀리는 거잖아요. 네가 멋대로 그렇게 생각했잖아. 난 필사적으로 들이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침이 떼지 마. 일단 가게 민폐니까 나가서 얘기할까요? 너의 그 여유로운 표정이 열받아. 아까부터 열받는다는 말만 자꾸 하시네요. 네가 자꾸 모르는 척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나는 계산하고 화난 선배를 데리고 밖을 나갔다. 삐지지 마세요, 선배.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 혼자서 회전목마라도 타러 가. 남자 혼자 회전목마라뇨. 벌칙 게임도 정도가 있죠. 정말 선배는 삐지면 의외로 아이 같은 면이 있구나. 그래도 그런 모습도 귀엽다고 생각한다. 날 놀리는 선배보다 지금의 아이 같은 선배가 더 좋다. 1년간이나 짝사랑이라는 건 그 사건 이후부터인가요? 맞아. 왜? 그랬군요. 그 사건이란 건 내가 입학하자마자 우연히 보게 된 미코토 선배와 다른 여선배들과의 싸움이었다. 싸움이라기보단 수많은 여자 선배들이 미코토 선배를 둘러싸고 폭언을 내뱉을 뿐이었다. 우연히 정원에 가던 중 선배가 위험해 보여 끼어든 건데 그 사건 이후 선배가 나한테 자주 다가오게 됐다.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여자 선배 중 한 명의 남자친구가 선배한테 고백한 탓에 남자친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그 사건이 벌어진 듯했다. 실제로는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선배를 좋아한 것이었으나 여자들은 미코토 선배만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듯하다. 그건 우연히 지나간 것뿐이라 별거 아닌 일인데요. 그치만 지켜줬잖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날 도와줬잖아. 방해됐으니까 쫓아낸 것뿐이에요. 선배가 내 곁에 있을 때 자주 그 여자 선배들이 괴롭히러 왔다. 선배가 10명의 남자들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뭐 그런 식으로 귀찮게 했기에 쫓아내려고 했던 것뿐 딱히 선배를 지키기 위해 그랬던 건 아니었다. 그치만 날 도와준 사실은 변함없어. 그리고 그 모습이 내겐 정말 멋져 보였는걸. 어쩐지 좀 부끄럽네. 아무래도 10명 이상의 남자와 사귄 적 있다고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닐까요? 선배는 학교 제일의 미인인데다 이미 10명과 사귄 경험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그런 눈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법했다. 그러나 그건 아니야. 그런 소문을 낸 건 걔들이라고. 네? 선배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야 부정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경험이 많은 여자인 척 당당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넌 그런 소문에 대해 딱히 무관심한 것 같아 보였으니까. 이럴 수가. 배짱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준 페널티를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다니. 선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부끄럽잖아. 아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지 않는 점이 있어요. 어째서 아까 10명 사귀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은 거죠? 그야 경험 많은 여자인 척 들이댔는데 사실 모쏠인 걸 알면 부끄럽잖아. 이런, 너무 사랑스러워. 역시 선배는 지금 그 모습이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억지로 경험 많은 여자가 아닌 지금 그대로의 선배 모습이 좋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선배가 너무 귀여워요. 또 그런 말 하는 거야? 부끄럽잖아. 웃지 마. 선배는 또 화내기 시작했으나 나는 마음에 걸렸던 일이 해결된 데다 선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돼 정말 즐거웠다. 그 후 선배와 둘이서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논 뒤 사이가 깊어진 우리들은 학교에서 더욱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바보 커플이라고 불리게 되긴 했지만 말이다. 카토리, 너 또 구석에서 책이나 읽고 있고? 여느 때처럼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으니 일진들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나, 카토리 쇼타 같은 아싸에게 말을 거는 게 취미인 모양이다. 못 들은 척하자. 아니, 야, 쉽냐? 미안, 집중해서 못 들었어. 넌 진짜 아싸 중에 아싸다. 이러니까 반 애들이 깔보지. 그렇구나. 미안. 됐다. 그런 말을 남기고 일진들은 자리를 떴다. 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네 걱정이나 해라 이 멍청아. 메롱을 보냈다. 시노미야. 그녀의 이름은 시노미야 히메카. 나처럼 재미없게 생긴 여자애다. 카토리, 그런 건 아무도 안 볼 때 해. 못 본 척 해주면 안 될까? 괜찮아. 난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거든. 고마워. 야, 저기 좀 봐. 아싸끼리 친목한다. 칭찬해. 쟤네 잘 어울리는데. 뭐? 쟤네가 친목해봐야 뭐하냐? 내 말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 친구들에게서 자주 비웃음을 산다. 하지만 크게 신경은 안 쓴다. 쇼타! 왜냐하면 이렇게나 귀여운 약혼자가 있으니까. 게다가 얜 무려 그 수수하고 조용하던 시노미야라는 것이다. 그녀는 학교에선 아닌 척 지내지만 사실은 이렇게나 밝고 귀여운 애다. 이런 애랑 같이 사는데 그런 사소한 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다녀왔어, 히메카. 오늘도 먼저 있었구나. 쇼타 너한테 다녀왔냐고 인사하고 싶어서 빨리 왔지. 그런 거 치곤 맨날 인사를 까먹는단 말이지. 그렇구나. 고마워. 그래도 너무 급하게 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쇼타 너무 스윗해. 아니야, 뭘 이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한다. 놀리지 마. 놀리는 거 아니야. 진심인걸. 그렇구나. 그것보다 먼저 씻을래? 밥부터 먹을래? 아니면 우선 숙제부터 할게. 얘가 진짜? 적어도 끝까지 말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히메카 너 그럴 용기도 없잖아. 있거든. 단정 짓지 마. 그렇구나. 너 내 말 안 믿지? 그것보다 빨리 숙제부터 끝내자.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네네. 우린 그 길로 숙제를 시작했다. 쇼타, 나 이것 좀 알려줘.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구나. 이 문제는 히메카는 나보다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으면서 붙어있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내게 질문을 한다. 그런 히메카가 귀여워서 숙제를 끝낼 때까지 나는 줄곧 이 자세로 있었다. 쇼타. 왜 그래? 그냥 한번 불러봤어. 귀여워. 히메카는 장난꾸러기구나. 그럼 못된 히메카한테 벌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쇼타가 기뻐할 것 같아서. 밖에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빴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우리 사귀는 거 소문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야 우리가 사귄다고 소문나면 쇼타 널 노리는 여자가 생길 거 아니야.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측 아니야. 야, 쇼타 넌 다정하고 잘생겼고 멋있으니까
누가 관심이라도 가졌다간 큰일이란 말이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사귄다고 밝히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흥미가 생기는 게 여자라는 생물이라고. 만화를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아니거든, 진짜거든. 옳지. 괜찮다니까. 히메카, 넌 옛날부터 걱정이 참 많구나. 그야. 옳지. 얘는 진짜 귀엽네. 이렇게 귀여운 히메카가 학교에서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론 그녀가 너무나도 예뻐서 벌레가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론 그녀의 외모를 질투한 여자들에게서 따돌림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히메카는 중학생 때 남자에겐 인기가 많았지만 여자에겐 질투와 괴롭힘을 받았다. 그 탓에 한때는 방에 틀어박혀 히키코모리가 된 적도 있다. 내가 그녀와 친해진 것도 그 즈음이다. 히메카, 슬슬 공부하자. 싫어. 쇼타랑 더 놀래. 어허, 이러다 숙제 안 끝나겠다. 괜찮아. 이런 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끝나니까. 그럼 이제 마음을 먹자. 쇼타가 쓰다듬어주면. 네. 이러면 될까? 그 후로 나는 계속 히메카의 어리광을 받아주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힘내라, 힘. 난 숙제를 하나도 못했고 자기 직전에 급하게 처리했다. 반면 똑똑한 히메카는 순식간에 숙제를 끝났기에 나만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쇼타. 너도. 쇼타, 우리 내일 데이트하자. 그래, 좋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집에서 하는 데이트도 난 좋아. 그건 평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쇼타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는 뜻이야. 어리광쟁이라니까.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안 될 리가. 네 마음대로 해. 고마워. 잠들었네. 잘 자, 히메카. 나는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고는 그대로 그녀를 안고 눈을 감았다. 일어나, 쇼타. 안 일어나면 키스해버린다. 지금 일어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 첫 키스도 아직인데 마음의 준비라는 게. 쇼타는 이런 데선 소극적이라니까. 그럼 키스할래? 뭐? 난 좋아. 히메카, 네가 하고 싶다면야. 키스하자. 아니 그게 자, 눈 감아봐. 그게 그러니까. 빨리. 역시 안 되겠어. 그렇게 말하며 히메카는 도망치고 말았다. 얘는 진짜 순수해서 이런 거 잘하지도 못하면서 센 척만 한다니까. 나도 이런 행위에 낯설긴 하지만 그녀가 이런 식이니 매번 관계에 진전이 없다. 어디 아침이나 할까?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인데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같이 사는 히메카와는 번갈아서 집안일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내가 요리하면 히메카는 같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엔 함께 하게 된다. 히메카, 좋은 아침. 왜 그래?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뭘 했더라? 일부러 나 놀렸잖아. 괴롭혔잖아. 그건 히메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거랑 그건 다르지. 난 깨우려고 했던 거고. 똑같지 뭘. 난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걸? 계속 그러면 안 도와줄 거야. 그래, 그럼 나 혼자 만들 테니까 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쌀쌀 맞아. 더 매달리란 말이야. 넌 어쩌고 싶은데? 요리 같이 만들고 싶어. 그럼
같이 만들까? 응. 제안을 하기가 무섭게 히메카는 웃으며 내 옆에 섰다. 여전히 단순하다. 하지만 그 점이 참 귀엽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솔직히 히메카만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하다. 그녀는 아이 같은 면도 있지만 그 점이 또 매력이기도 하고 솔직한 점도 귀엽다. 그러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히메카만 있다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얘, 너 좀 꾸미고 다니는 게 어때? 꾀죄죄해가지고 꼴이 그게 뭐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다니든 내 마음이지. 뭐야? 얘 좀 건방지네? 그니까 아싸 주제에 거들먹대기는. 거들먹대는 게 누군데? 너 방금 뭘 했어? 누가 거들먹댄다고? 있어, 머리 나쁜 애들. 건방진 것도 적당히 해야지. 난 너희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 너네랑 엮이기 싫으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 네가 뭐라도 돼? 뭐야, 싸우나? 시노미야, 쟤 뭐 갑자기 빡쳤는지 뭐라고 하던데? 에? 평소에 조용하다 왜 갑자기? 낸들 아나 왜 저런데? 애초에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구는 건 너네 아니야? 그럴 시간에 공부라도 좀 하는 건 어때? 이게 뚫린 입이라고? 스탑! 거기까지. 카토리, 넌 뭐야? 뭔데 갑자기 끼어들어? 아니, 반 애들이 싸우는데 당연히 말려야지. 네가 무슨 상관인데? 맞아, 참견하지 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 히메카는 성격이 착해서 평소 대화에서 웬만하면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아마 따돌림을 받던 시절이 떠오른 모양이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이대로 흐지부지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야 히메카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대는 앞으로도 히메카에게 종종 시비를 걸겠지. 어쩔 수 없지. 무슨 말이라도 좀. 쨍알쨍알 시끄럽네. 계속 할 생각이면 내가 상대해주지. 얘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잖아. 네가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얜 내 여자거든. 그러니까 얘 건드렸다간 내가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쇼타. 뭔데? 너 뭐라도 돼? 맞아. 너나 히메카나 똑같은 찐따면서? 야, 저 누는 저건 중학교 때 돈의 양아치를 쥐잡듯 잡았다는 오드아이 카톨이잖아. 저 녀석이 왜 이런 학교에? 쟤가 그렇게 유명해? 유명한 정도가 아니지. 듣기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선 히키코모리 여자애 집에서 끄집어낸 데다 걔를 괴롭혔던 놈들을 몽땅 취업했다던데. 그놈들 친구가 복수한다고 찾아갔는데 혼자서 걔네 다 때려 눕혔다더라. 야, 거의 전설급 양아치라고. 해설 감사.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난 딱히 양아치는 아니야. 그냥 양아치를 혐오하는 학생 중 하나지. 항상 걔네가 먼저 주먹을 날려서 정당방위라고 인정도 받았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날 양아치라고 부른 놈은 가만 안 둔다. 너네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근데 그럼 쟤한테 원한 있는 사람도 많다는 소리 아니야? 맞아. 제가 여기 있다는 소문만 퍼뜨리면 달려올 사람은... 아이, 무슨 헛소리야. 지금 쟤한테 덤비려고 드는 간 큰 놈이 어디 있다고. 오히려 카토를 따르는 놈들도 많아서 먼저 싸움을 걸려고 들었다간 그 놈들부터 너네 노릴걸? 그럴 수가... 그럼 우린 어떻게...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착각은 말고 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난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정말? 이번엔 히메카도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못 본 척 해줄게. 하지만 다음에 또 손이라도 댔다간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명심해둬.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또 안 그러면 된다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너네까지? 일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히메카를 지키기 위해 아주 약간 협박을 했을 뿐인데 뭐 남자들은 내게 자주 시비를 걸었으니 찔려서 저러나 보다. 딱히 나한테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일일이 대응하기도 귀찮고. 후련해. 하굣길에 히메카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건 그렇고 깜짝 놀랐어. 쇼타 네가 옛날 말투를 아직 안 잊었다니. 너는 괜찮겠어? 고등학교 가서는 숨기겠다면서. 괜찮아. 조용히 다니는 게 주목도 안 받고 편하긴 했어도 이 편이 소중한 걸 지킬 수 있잖아. 고마워. 쇼타는 정말 상냥하구나. 길가에서 끌어안으면 위험해. 기쁜 걸 어떡해. 히키코모리였던 날 꺼내줬던 날에 네가 약속했잖아. 네가 날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넌 그 약속을 줄곧 지켰고. 그냥 정의감만 넘치던 애송이가 연약한 여자애를 현혹했던 게 아니었을까? 막 전학 온 내가 히메카와 어떤 접점이 있었을 리가 없다. 그저 난 괴롭힘을 받고 히키코모리가 된 여자애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열이 받아 그 주동자를 끌어내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 시절 나는 부모님이 집에 자주 안 계시던 걸 기회 삼아 불량배를 소탕하곤 했으니. 그래도 난 너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때 네가 억지로라도 날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모두가 쇼타 널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무척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반한 거고. 그 시절에 엄청 대쉬했었지. 중학교 때 히메카는 행동을 함께하는 사이에 내게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쉬했었다. 그래서 결국 나도 그녀를 좋아하게 됐고 야코는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쯤 히메카가 먼저 히메카네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께 얘기를 꺼냈다. 그야 쇼타 네 생각만 계속 났단 말이야. 뭐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사귀게 된 거고. 응, 맞아. 그건 그렇고 내일부터는 어떡할 거야? 난 이제 아닌 척 할 필요도 없겠다. 중학교 때처럼 하고 다니려 하는데. 그럼 당연하지. 히메카는 그렇게 말하며 씩 웃었고 다음 날부터 본래의 세련된 모습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내가 있는 한 시비를 걸 놈은 없으니 원래 차림으로 다녀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이다.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은 경악했고 남자들은 침을 흘렸지만 그녀는 그런 일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